9월 닭띠 여러분에게는 휴대폰의 잠금화면이 풀리듯 재물운의 신호가 열리는 달입니다. 멈춰있던 일의 진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답이 없던 연락에 예상 못한 회신이 오며 미뤄졌던 결정이 속도를 탑니다. 평범한 한 달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달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과 같은 횡재운이 기습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우연한 선택이 인생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사소한 실수에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거나 이유 없이 잠들기 전 걱정이 몰려왔다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시청하셔야 합니다. 불안은 변화 직전의 진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 진동을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지금부터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재물운의 기운을 깨우는 777Hz 주파수를 배경음으로 깔아두었습니다. 아침 준비 시간이나 저녁 주무시면서 틀어두면 이번 달 재물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댓글창에 이번 달 가장 간절한 소망을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에너지를 걸어두면 저는 여러분의 소망을 직접 읽으며 기운을 모아 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오면 멈춰있던 바늘이 움직이고 흐릿하던 그림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의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듣고 한 가지라도 당장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9월은 닭띠에게 마치 계절의 바람이 바뀌듯 재물의 흐름이 크게 요동치는 달입니다. 지난 세월 쌓아온 근면과 절제가 이 달에도 빛을 발하며 마치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재물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순간적인 충동과 과감한 선택이 재물 흐름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소비나 일시적인 유혹이 찾아올 수 있으니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급작스러운 투자 제안에 흔들리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함이 필수입니다. 이번 달은 재물의 기운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어느 쪽으로 물꼬를 트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올바른 관리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처럼 보람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나 방심이 자리하면 금세 기운이 흩어져 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스러움이 곧 기람의 비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닭띠 여러분에게 9월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9월 닭띠의 부동산 기운은 마치 긴 장마가 끝난 뒤 햇살이 비추는 듯한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했던 부동산은 드디어 밝은 문서운이 들어와 문이 열리듯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매매 기회가 현실화되며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거래가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재산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며 서두르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기운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오랫동안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은 저번 달에 이어 여전히 기운이 흐트러져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거나 뜻밖의 변수로 인해 고전할 수 있으니 이번 달은 무리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이사와 관련된 운세는 매우 길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진행되며 가족 간의 화합과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좋은 문서운의 영향을 받아 이사 과정에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이동 방향에 대한 판단은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길한 방향을 참고하시면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달의 부동산 운세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매 부동산에는 빛이 들이우고 임대 부동산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남아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관련해서는 탁월한 기운이 깃들어 있으니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닭띠 분들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닭띠 여러분들의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등과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주식 투자 운세에는 매우 좋은 문서운이 깃들어 있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 마침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답답하게 움직이지 않던 종목이나 자산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특히 보유 중인 종목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매가 지연되거나 성과가 없던 부분에서도 성과가 보이니 이번 달은 인내심이 결실을 맺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성급하게 매도를 서두르기보다는 문서운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장기적인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기운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온 만큼 신뢰할 만한 문서나 계약을 기반으로 한 거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 투자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록 이번 달에도 문서운의 기운이 강하게 비추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여 성급한 매수와 매도를 삼가야 합니다. 특히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릴 수 있으니 이번 달은 새로운 진입이나 과감한 거래는 자제하고 관망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의 경우 좋은 문서운이 있어도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을 부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투자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균형입니다. 주식에서는 좋은 문서운이 뒷받침되어 기쁜 소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코인에서는 여전히 인내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접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사업운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사업을 운영하는 닭띠분들에게 도약과 조정이 동시에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특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 새로운 계약이나 납품 계약 또는 신규 인력 채용과 가치 도장을 찍는 행위에 재물운이 따릅니다. 즉 사인이나 도장 날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서 행운이 깃들어 예상치 못한 재물의 흐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길한 방향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귀인은 큰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작은 도움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인연이 다가오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인이 주는 작은 손길이 큰 버팀목이 되어 예상치 못한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달의 사업 운세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은 문서운 속에서 길한 기운이 깃들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귀인의 등장을 통해 사업이 조금씩 빛을 볼 수 있는 달입니다. 다만 아직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작은 변화와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9월 닭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숫자는 2와 8입니다. 이는 조화를 이루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재물의 문을 여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특히 45년생과 57년생 닭띠에게는 중요한 계약이나 동업의 순간의 숫자 2의 힘이 작용하여 원활한 합의와 재물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이나 서류에 숫자 2가 들어가면 기운이 따르며 가족과의 화합 속에서 재물운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로또 복권 구입 시 번호를 선택할 때 숫자 2를 포함시키면 작은 기쁨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고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심지어는 집 주소에도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재물 기운을 한층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라는 숫자를 활용해 기념일이나 중요한 약속을 잡으면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8은 무한한 가능성과 확장을 의미하는 숫자로 69년생과 81년생 닭띠분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나 자산 확장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사업이나 주식에서 8이라는 숫자가 얽히는 시점에는 성장과 번영의 기운이 강하게 비추어 들어오니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이 숫자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8의 기운을 의식하면 예상 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또 복권 번호를 선택할 때 이번 달만큼은 본인이 평상시에 선택하는 숫자와 함께 2와 8을 함께 넣어서 번호를 선택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현관도어락이나 계좌 비밀번호에도 숫자
8을 포함시켜두면 재물운의 흐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갑 속에 8장의 지폐를 맞춰 넣어두거나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지갑에 넣어서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5는 때로 지나친 변화와 흔들림을 상징하여 충동적인 선택과 불안정한 지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숫자 5가 반복되는 날이나 시간대에는 큰 금전 결정을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날짜에 5가 있다면 불안정한 기운이 강화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재물이 흩어지거나 안정된 흐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안에 5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쓰이는 장식이나 번호를 피하고 통장 비밀번호에 5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숫자의 흐름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운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이번 달은 2와 8이 협력과 확장을 이끌며 길한 에너지를 불러오고 5는 피해야 할 불안정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어떤 요일이 이번 달 재물운을 끌어들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일마다 숨은 재물의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 그 비밀을 곧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금전적으로 강한 힘을 주는 요일은 수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한 주의 중심을 잡아주며 흐트러진 기운을 정리해 재물의 문을 열어주고, 토요일은 휴식과 여유 속에서 뜻밖의 금전적 기회가 피어나는 날입니다. 특히 45년생과 57년생 닭띠에게 수요일은 오래된 거래가 성사되거나 묶여있던 금전이 풀리는 흐름을 주며, 69년생과 81년생에게 토요일은 귀인과의 만남을 통해 재물의 기운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93년생 닭띠에게도 토요일은 작은 기쁨이나 우연한 행운이 다가오는 날로 해석됩니다. 반면 월요일은 조급함과 불안정한 에너지가 강해 금전이 새어나가기 쉬운 날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한 결제나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고 월요일에는 중요한 투자나 계약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날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과도한 만남을 줄이고 되도록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의 지출 계획을 세워두면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소소한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금전 유출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문서에 도장을 찍는 일을 하면 기운이 따르고, 토요일에는 가족과의 모임이나 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물 기회가 열리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생활에서는 수요일에 로또 복권을 구입하거나 토요일에 가족과 함께 번호를 맞춰보는 행위가 행운을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에는 은행 업무나 보험 가입, 적금 갱신 같은 문서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면 재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큰 지출을 할 때는 가능하면 토요일에 하게 되면 그 지출이 큰 수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45년생과 57년생은 수요일에 금융 관련 문서를 정리하면 안정이 따르고, 69년생과 81년생은 토요일에 새로운 만남 속에서 금전적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93년생은 토요일 저녁에 로또 복권 구입과 같은 소소한 도전을 해보면 작은 행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안정과 성장을 불러오는 복이 가득한 요일이며, 월요일은 피해야 할 요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일의 힘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어지는 색깔의 기운까지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색깔의 비밀을 통해 또 다른 재물의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재물을 강하게 불러오는 색깔은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파란색은 맑은 하늘처럼 마음의 안정을 주어 재물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노란색은 황금빛 들녘처럼 금전적 기운을 직접적으로 끌어당기는 색입니다. 일상에서 파란색 의류를 착용하거나 노란색 소품을 생활 공간에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5년생과 57년생 닭띠는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중요한 약속을 나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금전 협상이 원만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69년생과 81년생 닭띠는 노란색 지갑이나 소품을 활용하면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93년생 닭띠는 학업이나 사회활동 속에서 파란색과 노란색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의외의 금전적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로또 복권 구입 시 파란색 펜으로 번호를 적거나 노란색 종이에 메모해 두는 것도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 봉투에 저축한 돈을 모아두거나 노란색 장식을 책상 위에 두면 재물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45년생과 57년생은 파란색 필기구로 금융 서류를 작성하면 안정이 따르고,
69년생과 81년생은 노란색 소품을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두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색깔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본래 자연과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지만 이번 달 닭띠에게는 기운을 분산시켜 금전의 흐름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45년생과 57년생 닭띠는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 서명 시 녹색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69년생과 81년생 닭띠는 녹색 인테리어나 장식을 과도하게 두면 사업적 결정에 망설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93년생 닭띠의 경우 녹색 액세서리를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 자리에 사용하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녹색 지갑이나 녹색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고 특히 로또 번호를 고를 때 녹색과 관련된 액세서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깔의 기운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운세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이번 달 닭띠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통해 안정과 번영을 끌어들이고 녹색을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과 재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금통에 파란색이나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두거나 지갑에 노란색 메모지를 넣어 두시는 것 또한 재물운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생활 속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색깔의 기운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방향의 기운과 결합했을 때 재물 상승 효과가 배가 되어 한 달 내내 안정적이고 풍성한 재물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방향 운세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재물운을 만날 수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재물운을 가장 강하게 불러오는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은 새벽의 기운과 산의 단단함을 품고 있어 새로운 도약과 안정된 성장을 상징합니다. 45년생과 57년생 닭띠분들은 동북쪽의 기운을 활용할 때 오래된 인연 속에서 뜻밖의 재물 소식이 찾아오며 묶여있던 자산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69년생과 81년생 닭띠분들은 동북쪽에서 만나는 귀인의 조언을 통해 투자나 사업에서 중요한 돌파구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93년생 닭띠분들에게는 학업이나 사회활동 속에서 동북쪽과 관련된 기회가 열리며 금전적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는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 동북쪽 방향에 위치한 판매점을 이용하거나 동북쪽 창가에 로또 복권을 두고 하루 정도 기운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집 안에서는 동북쪽 공간을 정돈하고 작은 파란색 계열의 소품이나 노란 메모지를 두면 재물 기운이 한층 더 강해집니다. 사무실에서는 책상을 동북쪽을 향해 배치하거나 중요한 회의 자료를 동북쪽 서랍에 보관하는 것도 귀인의 기운을 불러오는 생활 속 실천법이 됩니다. 45년생과 57년생은 동북쪽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면 안정이 따르고 69년생과 81년생은 동북쪽 방향으로 사람을 만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조언이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방향은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머금어 재물의 흐름을 지체시키고 예기치 못한 지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45년생과 57년생 닭띠는 남서쪽 관련 약속이나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고 69년생과 81년생 닭띠는 남서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이나 투자에서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93년생 닭띠는 남서쪽의 흐름이 불필요한 방심을 일으켜 작은 금전 손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남서쪽 방향에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거나 중요한 문서를 두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로또 복권을 구입할 때도 남서쪽의 판매점은 피하고 집안 남서쪽 공간은 깨끗하게 정리하여 기운의 정체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의 기운은 단순히 기륭을 가르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과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안의 배치를 바꿀 때 동북쪽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재물운이 한층 더 탄탄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동북쪽을 바라보게 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두면 귀인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 여러분은 동북쪽의 단단한 성장을 품은 기운을 활용하고 남서쪽의 무거운 정체의 기운을 멀리함으로써 안정과 기회의 균형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닭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9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 닭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